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여대 디자인대학원 미래예측 교수 박영숙입니다. 오늘은 세상이 빛의 속도로 변한다. 그 중에서 이제 인간의 수명 연장이 어디까지 가는가, 사람은 과연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발전 상황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야에 관심이 갖고요. 그 중에서 저는 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수명 연장, 인간의 수명은 어디까지 연장이 되며 과연 영생이 가능한가, 뭐 이런 이야기들. 그것이 주로 이제 기술이 발전하여서 AI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바이오 메디슨 쪽에 또 기술이 발전하고 나노 기술 이런 것들이 융합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오래 삽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리버스 에이징 해서 이제 다시 역전하는 거죠. 이제 노화 역전이라고 합니다. 젊어지는 거예요. 노화를 멈추는 게 아니고 노화를 역전시켜서 더 젊어지는 거. 기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티 에이징, 항노화는 여러분이 다 아시겠죠. 뭐 약도 있고 운동도 있고 아니면 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의 그 기본이 되는 그 기술 테크놀로지는 AI 인공지능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최초로 조그맣게 수명 연장 세미나 컨퍼런스는 많이 있었는데 최초로 약 2,000여 명이 모여가지고 5일 동안, 그죠? 5일 동안 굉장히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프리젠터, 즉 스피커들이 많아가지고 한 사람이 강연하는 게 아니라 주로 4-5명이 스테이지에 서가지고 15분, 뭐 10분 이런 식으로 강의하고 토론하고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 라드 페스티벌이 최초로 샌디에고에서 열렸습니다. 8월 4일부터 7일까지 열렸는데 굉장했고요. 저도 당연히 참가를 했습니다. 라드라는 것은 보시면 RAD가 R자가 Revolution입니다. Revolution Against Aging and Death. 죽음, Aging, 노화와 이제 우리가 반드시 맞이해야 하는 Death, 죽음이라는 것에 혁명이 일어난다. 그래서 수명 연장 혁명 뭐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야기를 했어요. AI 인공지능 학자들이 거의 뭐 수백 명이 거기 모였고요. 또 주로 의사, 뭐 간호사, 그 다음에 다양한 생물공학자, 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AI 인공지능의 대가 하면은 레이 커즈와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레이 커즈와일은 MIT를 나왔고 뭐 조금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인간이 2045년이 되면 안 죽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이제 묘비를 써놨어요. 묘비에 보면 레이 커즈와일이 1948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never라고 써놨습니다. never. 안 죽는다는 거죠. 이제 인간이 죽을 필요가 없다. 또는 인간이 죽는다는 의미는 이제 신체는 죽더라도 자기의 마인드를 다운로드 시켜서 마인드는 수천 년 동안 컴퓨터 속에서 AI 인공지능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영화가 트랜센던스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도 뭐 인기는 없었지만은 그 영화의 기본 그 주인공이 레이 커즈와일을 스토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인간의 수명은 정말 많은 그 발전을 해왔어. 오래 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최초로 크로마뇽인이 탄생했을 때는 평균 수명이 18세였습니다. 18세가 되면 다 죽었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가 되면 이제 클레오파트라 그 시대쯤 되면 25년 살아요. 평균 25년 살았습니다. 25세가 되면 다 죽었어요, 대부분. 그러다가 여기 보시면 1840년 보면은 그죠? 1850년 정도가 되면은 38세 평균 수명입니다. 그리고 1880년이 되면은 이제 42세 이렇게 되고요. 1900년이 되면 47세 이렇게 돼요. 갑자기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 2030년대에 수명이 팍 늘었습니다. 이렇게 수명이 확 연장이 됐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아시는 분 계시나? 네?
뭐가 나타나서 어떤 기술이 나타나서 인간이 갑자기 그죠 2, 30년 팍 수명이 연장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뭐 45세, 50세까지 살다가 그죠 갑자기 우리가 80세 지금 평균 수명이 83세 이렇게 돼요 한국이. 그것은 페니실린입니다. 페니실린이 나와가지고 항생제죠. 여러 가지 그 항생제가 우리 뭐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을 많이 낫게 한 거죠. 이런 것들은 전부 레이 커즈와일이 만든 도표입니다. 그렇게 보면 인간은 그죠? 자, 인간은 리저드의 이쪽에 보면은 리저드의 그 인공지능이 그죠? 리저드였다가 이렇게 됐다가 멍키의 지능을 가진 게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 밑으로 내려보면 2020년 정도가 되면은 아마 2025년 정도만 돼도 2025년이 되면 인간의 인공지능이 따라간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컴퓨터가 2022년 이때쯤 되면은 멍키 지능이고요. 그다음에 정말 45년이 되면 all human brains가 돼 있어요. all human brain. 이게 지구촌에 73억 지금. 아니면은 그때가 되면은 뭐 80억이 되면 그 80억의 머리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해지는 인공지능이 나온다, 컴퓨터가 나온다라고 예측을 한 게 레이 커즈와일입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또는 컴퓨터 또는 기계의 지능이 점점 따라간다, 아니면 인간을 능가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이 타임즈에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에 특집이 나왔어요. 그게 특집이 레이 커즈와일의 특집입니다. 이 레이 커즈와일이 2045년이 되면 The year man becomes immortal. 이제 2045년이 되면 사람들이 죽을 필요가 없다. immortal은 그죠? 안 죽어도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지능은 전부 우리가 업로드 다운로드하는, 우리가 매트릭스 봤죠. 매트릭스 영화가 배경이 2045년입니다. 그 영화의 배경이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라고 했고, 레이 커즈와일은 미래학자고, 제가 한국에서 UN 미래 포럼, OECD 미래 포럼, 미래를 하는 이런 팀 18개의 기구 기관의 한국 대표예요. 월드 퓨처 소사이티라고 있습니다. 세계 미래 회의. 거기에도 이분이 관여를 했고요. 지금 여기 웃고 있는 모습이 여기 앞에 있죠. 여기 앞에 음악. 기계도 소리를 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MIT의 학생일 때, 아니면 자기가 7살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기계가 무슨 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레이 커즈와일은 이 우리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약 300여 개의 보이스 레코그니션, 음성 인식기기부터 신서사이저 등등 굉장히 많이 만든 사람이고요. 최근에는 이게 지금 2004년 그림입니다. 저하고 사진 찍은 게 그죠. 한국에 몇 번 왔다 가셨어요. 한 3번 올 때마다 둘이 쳐다보면서 같이 늙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이 레이 커즈와일은 최근에 나온 책이 How to Create a Mind. 이제 기계는 만들었고요. 기계가 생각하는 거, 기계가 계산하는 거, 계산기 다 만들었는데, 인간 닮아가려면 그죠? 인간의 마인드를 이제 기계가, 인공지능이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완벽하게 나를 그 인공지능 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싱귤레리티가 온다. Singularity is near라고 저자입니다. 그죠? 특이점이 온다. 싱귤레리티는 2045년이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예측할 수 없다. 너무 많은 기술이 일직선상으로 서기 때문에 그 이후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아무튼 기계가,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하는 이때를 싱귤레리티라고 합니다.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클린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 사람이 명예 박사 학위가 굉장히 많아요. 10몇 개인가 그래요. 누구든지 이 사람 데려다가 명예 박사 학위 주려고 하고, 미국에서는 이 사람이 에디슨의 후예다. 에디슨 2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명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2015년에는 기술 그래미상을 받았습니다. 기술 중에서도 여기 보면은 The Grammy Effect에서 상을 이렇게 받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한 것은 여기 보시면 신서사이저, 음성 인식기기 이 특허를 많이 받았는데, 구글에 지금 가가지고 글로벌 브레인 이런 걸 만들고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인드 하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책도 썼습니다. The Age of Spiritual Machines. 스피리추얼, 정신적인, 정신이 들어간, 마인드가 들어간, 그죠? 생각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그런 것이 최대의 목적이었고,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항상 강조를 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사람이 헤지 펀드를 만들었고, 그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등등 많은 것들을 했죠. 2005년도에 이 사람이 지금 뭐 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디지털 카메라 컴퓨터 유닛을 가지고 파켓 사이즈인데 그걸 가지고 찍어가지고 이거 보면 리딩 머신이죠. 커즈와일의 리딩 머신이 나온 게 3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책을 여기에서 카메라를 딱 찍으면 제가 실제로 봤는데 딱 찍으면 곧장 소리가 나와요. 책을 그대로 읽어주는 거죠.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부터 여러 가지 뭐 많은 것을 항상 뭐 저희는 1년에 한두 번씩 만나면 항상 새로운 기계를 가지고 나와서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구글에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는 구글의 풀타임 포지션으로 2012년에 들어가서 글로벌 브레인 유닛을 만들어서 구글의 기술 이사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계약이 재밌어요. 레리 페이지하고 두 사람이, 레리 페이지가 스승님 또는 뭐 선배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가서 딱 한 가지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Bring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to Google. 구글에다가 이제 인공지능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말을 하면 사람을 이해해야죠. 그죠? 인간 닮아져야 되니까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기계가. 그리고 말을 해줘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죠? 네, 오늘 참 뭐 날씨가 지금 산뜻하군요. 라든가, 그죠? 대화가 통해야 되니까 이해를 하고 말도 하고 이런 것을 구글에다가 해달라 하니까 그래, 내가 해주겠다. 대신 당신 말고는 그 밑에 누구도 나에게 명령 내릴 수 없다. 그죠?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고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사람이 알코아 라이프 익스텐션 파운데이션이라고, 알코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저 뒤에 가서 보여드려요. 거기는 냉동인간, 그죠? 냉동인간, 냉동인간을 보관하는 이런 재단이 있습니다. 크라이오닉스라고 그래요. 그게 이미 멤버가 돼 있고 이게 차고 있어요. 만약에 갑자기 죽으면 1분 내에 이 사람, 의사들이 쫙 몰려와서 이 사람을 냉동시킵니다. 냉동인간, 그것도 저 뒤에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라든가. 라드 페스티벌에 이 사람, 이 레이 커즈와일이 가장 중요한 인사였습니다. 초청을 했는데 사실 그날 오지는 못했고 이 로봇으로 나타났습니다.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자기 집에서 로봇으로 우리 청중들과 좀 대화를 하는 그런 식으로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We do not have to die. 이제 죽을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Live long enough to live forever. 이제 15년만 더 살면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Aging is a disease. Aging, 노화는 질병이다. 고로 고칠 수 있다. 질병은 고칠 수 있죠. 약을 개발하면. 그리고 Death of death. 죽음의 극복. 죽음의 죽음. 이제 죽음이 없다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미 커즈와일 같은 사람은, 레이 커즈와일은 여기 구글의 레이 커즈와일이 우리를 live forever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제목이 붙어 있죠. 여기 보면은 신문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뭐 여러 군데에서, 그죠? 여기 뉴욕 타임즈입니다. 에서 We are going to live forever 이런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뭐 영생한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반드시 내 몸을 가지고 영생한다. 5,000년 뭐 수만 년 산다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인드, 인간의 마인드, 나의 마인드만 완전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나 어디에 보관할 수 있으면 내 몸이 어디에 들어가건, 그죠? AI 인공지능에 들어가건 로봇 속에 들어가건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 영생을 주장하는 사람이 피터 디아만디스라고 싱귤레리티 대학 엑스프라이즈 해서 이 사람이 최근에 쓴 책은 볼드라는 책이 있고요. 볼드, 뭐 과감한 결정, 뭐 용기 이런 뜻이죠. 볼드. 거기에 제가 서문을 썼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We do not have to die.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꼭 죽어야만 하는가? 이렇게 빠른 기술이 발전하는데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많이 나온다.
지금 제가 셀피를 찍어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한 세션입니다. 5일 동안 이런 세션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양한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제 생각에 제가 거의 1년에 20, 30개의 세미나, 포럼, 뭐 컨퍼런스에 돌아다니는데 가장 인텔리한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대부분 의사이거나 인공지능 학자이거나 아니면 생명공학자이거나 간호사이거나 의사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앞으로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이한 사람은 이 벤 고르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벤 고르첼. 이 사람 템플 대학교를 나왔고 IQ가 공식적으로 186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한국에 왔다가 어제 출발했습니다. 거의 한 일주일 왔다가 지금 어제 출발을 했고요. 여기는 호세 코르데이로라고 강의를 상생방송에서 강의를 한번 한 사람들이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뭐 AI 바이오 등이 어떻게 융합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현재 AGI 협회 회장입니다.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알파고 같은 것은 네로 AI 또는 약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네로 한 가지밖에 못해요. 걔는 바둑 가리키면 바둑만 둬요. 바둑만 잘 둬요. 다른 건 할 줄 몰라요. 또 가리키면 되죠. 2, 3년 또 가리키면 또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율주행차 있습니다. 요즘에 무인차는 운전만 할 줄 알아요. 또 아이벤 왓슨 헬스는 이제 진단만 할 줄 알아요. 병을 진단만 할 줄 알아요. 이렇게 한 분야만 하는 것을 네로 AI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 닮은 AI를 만들려면 내가 바둑만 둬서 인간이 될 수가 없죠, 그죠? 나는 우리 집에 가서 밥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아이고 내가 내일 가져가서 발표할 뭐 학교 가서 가르칠 아이들의 뭐도 만들어야 되고 온갖 것을 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생각하고 또 말도 해야 돼요, 인간처럼. 그래서 그 레벨 이제 네로 AI가 아닌 한 단계 위에 있는 것을 AGI라고 합니다. AI 그 단계를 넘어서 AGI 단계가 있고요. AGI 위에는 슈퍼 AI가 있어요. 슈퍼 AI 같은 것은 이제 진짜 2045년 이후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자기들끼리 해내는 겁니다. 인간보다 훨씬 더 똑똑해지니까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고요. AGI 협회 회장이 와서 한국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갔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인공지능 협회 회장이기 때문에 라드라는 행사에서도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 있고 무엇이 더 필요하고 오늘 같은 데 보니까 또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한 게 앞으로 오픈 AI, 오픈 소스로 AI를 내놓으면 인터넷 속의 모든 정보가 그냥 오픈 소스로 내놓으니까 모든 사람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그 정보 또는 기술을 이용해서 점점 더 새로운 것들을 더 많이 발견하죠.처럼 인공지능의 기술 특허를 다 내놓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고 오늘 보니까 이제 구글부터 시작해서 IBM, MS 이런 큰 회사들이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이제 AI를 전부 다 오픈 소스로 내놓자라는 온 AI 이런 식으로 해서 내놓자 하고 또 오픈 AI를 누가 만들었냐 하면 테슬라 자동차의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 이런 걸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픈 코그 재단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AI는 기본적으로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가서 낍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하죠. 1차 산업혁명은 스팀입니다. 스팀이 나가지고 칙칙칙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두 번째 전기가 나와가지고 2차 산업혁명, 세 번째는 컴퓨터가 나와서 3차 산업혁명, 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이 나와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바꾼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디에 들어갔냐면 의학에 바이오 메디슨에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지금 보는 요 그림은 요 사람이 벤 고르첼의 사실은 아들인데 보면은 이게 지금 초파리 수명이 3배 내지 5배로 증가했는데 여기 안에 초파리가 들어 있어요. 만약에 초파리 수명이 3배로 증가했다면 초파리가 먹는 그 약을 그 음식을 인간이 먹으면 인간도
3배로 살 수 있다라는 그 기본 그죠 가설을 증명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상 최초로 치매 걸린 것은 치매를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스탑시키는 이런 질병 저거는 약은 있어도 치매를 더 종전보다 그죠 더 지금 현재 치매를 더 개선시키거나 고쳐주는 지금까지 어떤 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을 여기서 개발했고요. 이제 약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어요. 이게 초파리. 자, 초파리를 연구하는 사람 뭐 카를로스부터 시작해서 벤고르츠를 제가 갖고요. 이분은 심장과 의사고 이런 멤버들이 초파리를 40년간 연구를 했어요. 초파리 중에서 아주 강한 초파리들만 따로 모으는 거죠. 이제 뭐 특별한 기술이라기보다 모아가지고 그 초파리가 어떤 DNA를 가져서 더 오래 사는가를 연구했죠. 그래서 이런 DNA를 많이 가지면 초파리가 오래 사는구나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지금 저도 여기 가서 초파리하고 사진 찍은 것도 많고요. 보면은 초파리들이 막 날아다니는데 그 약을 먹이니까 일단 그 치매를 걸리게 합니다. 일부러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DNA를 이렇게 뮤턴트 잘라가지고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만들었다가 그 약을 먹이니까 초파리가 한 뭐 2, 3분, 3, 4분 후에 금방 살아가지고 막 기어 올라가요. 유리창 창문을 통해 가지고 아유 놀라운 약을 제가 봤는데 그런 것들이 이미 지금 시판이 되고 있다라는 거, 시판을 시작했다라는 것도 있고요. 이것이 이제 알코아라는 겁니다. 알코아는 1972년에 만들어진 크라이오닉스라고 냉동인간 기술입니다. 크라이오닉스는 이제 학계에 크라이오닉스 과가 생겼고 이제 대학교에도 생겼고 인정해주는 뭐 심리학과처럼 크라이오닉스 과가 있고요. 사람들이 이걸 차요. 이걸 찬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내가 놀랐어요. 전부 이걸 차고 있더라고요. 뭔지 내가 물었더니 이거를 차고 있으면 누구든지 보고 어디로 전화하는지를 알아요. 전화를 하면 알코올사에서 서너 명이 착 나와서 이 사람을 얼른 싣고 가서 그죠. 얼음으로 냉동시켜서 싣고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피를 빼냅니다. 피를. 왜냐하면 피가 온 몸에 얼었을 때는 막 찔러요. 그죠. 찌르는 그 혈관을 찔러가지고 다시 재생시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피를 대체하는 거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맥스 모아고요. 맥스 모아의 와이프인데 이 사람은 트랜스휴먼 협회라고 옛날에 있었고요. 제가 지금 한국 대표를 하고 있는데 트랜스휴먼 협회 회장이고 요즘에는 휴머니티 플러스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 이 맥스 모아가 소개시켜 주는 거를 보면 여기 뒤에 이렇게 많은 기기들이 있죠. 기구 여기 안에 냉동된 인간들이 들어 있습니다. 147구가 들어 있어요. 147구. 유명한 것은 그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야구 선수도 여기 지금 들어가 있고요. 사실 자기 이름을 감추어 달라는 사람들이 절반이고 뭐 알려도 좋다는 사람이 절반이고 그렇습니다. 주로 이 회사는 애리조나주에 있고 독일이나 유럽에도 곳곳 간이 시설이 있어가지고 그곳에서도 사람을 이제 옮깁니다. 이렇게 옮기는 이런 방법. 자, 자기가 들어갈 관을 자기가 자기 키하고 재어봐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냉동이 되면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세워놓느냐면 내가 만약에 그 위암에 걸렸다 아니면은 내가 췌장암에 걸렸다. 췌장암이나 뭐 대부분의 암은 2039년이 되면 대부분 암 정복이 일어납니다. 암을 다 고칠 수가 있어요. 그때 깨우는 거죠. 그때 깨워서 수술하겠다 이런 뜻이죠. 예. 자, 여기 보면 사람이 이거는 인형입니다. 인형. 사람이 오면 이렇게 여기다가 얼음에다가 장착을 해놓고 수술을 시작합니다. 알코아 비디오 투어라고 있어요. 저도 여러 번 봤는데 처음에 사람이 실려오면 어떤 시술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관이 되는지를 쫙 보여주는 투어 시스템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많은 의사들이 2시간 30분 정도 피를 빼고 피를 대체시키고 그 다음에는 139도 마이너스 139도로 급격하게 사람을 냉동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뭐 다양한 수명 연장 기술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중에 이 한 사람은 졸탄 이스타반 이 사람도 이제 한국에 올 겁니다. 트랜스휴먼은 휴먼, 트랜스휴먼,
포스트 휴먼으로 간다. 인간은 그죠?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고 레이 커즈와일도 트랜스휴먼 협회 회원입니다. 회원 뭐 굉장히 유명한 회원이겠죠. 트랜스휴먼은 인간보다 더 많은 기계 칩을 몸속에 달아서 인간이 강화된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뭐 이런 것들도 다 가지고 있고 안경 쓴 것도 트랜스휴먼이에요. 옛날에는 안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데 처음에 안경이 만들어졌을 때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칠 때 가난한 사람은 안경을 못 끼고 부자들만 안경을 꼈기 때문에 시험 칠 때 안경 다 벗고 치라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안경이 굉장히 싸져서 누구나 다 쓰는 안경이고 안경 벗고 시험 치라 그러면 이상하게 들리죠. 마찬가지로 지금은 굉장히 이게 뭐 우리 아까 크라이오닉스가 비쌀지도 몰라요. 크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사실 보니까 크라이오닉스 만약에 내가 나의 몸을 냉동을 시키려면 미국에서는 자기가 인슈런스 보험을 들어요. 그 보험을 들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베네피시얼이라고 내가 보험 많지도 않아요. 한 달에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내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난 뒤에 혜택을 받는 사람을 알코아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코아사에서 나와가지고 다 처리를 해주니까 내가 냉동 보관을 하기 위해서 뭐 수억 원을 들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 졸탄 이스타바는 미국의 2016년도에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지금 미국에 국방 예산이 무진장 많아요. 이 국방 예산 중에 약간 일부 뭐 1% 또는 10%만 가지고 와서 수명 연장에 제공을 하자. 그러면 아마 인류가 훨씬 더 전부 행복하게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해서 꽤 인기가 있습니다. 아주 젊은 가장 자기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장 젊은 대선 후보다. 지금 현재 힐러리 클린턴하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있죠. 아무튼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 대선에 나와서 대선에 운동을 하러 돌아다닙니다. 자, 피터 나이가드라는 분도 있어요. 이 사람은 베네통 같은 아주 큰 패션 회사 그룹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나이가드 그룹입니다. 나이가드 그룹. 이 사람은 억만장자 패션 디자이너이고요. 자기가 지금 70 몇 살인데 굉장히 뚱뚱하고 자기가 뭐 이 무릎도 아프고 그죠? 아픈 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레이 커즈와일 또는 피터 디아만디스가 하고 있는 싱귤레리티 대학교에 왔더니 자, 인간은 이제 죽을 필요가 없다. 인간은 이러이러한 신기술이 나와서 더 오래 살거나 아니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지금 250억을 투자를 직접 해서 수명 연장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를 위해서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 사람이 수년 동안 한국 차병원에 와서 굉장히 몸이 좋아져서 옛날에는 배가 나오고 잘 걸을 수도 없는 몸이 지금 이렇게 저하고 찍은 사진인데 그죠? 아주 근육이 그죠? 75세 근육이 볼록볼록합니다. 보세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회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제 옆에 있는 이 사람이 피터 나이다. 이 사람은 오브리 드 그레이에서 영생학자 중에서는 뭐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오브리 드 그레이 박사 등등.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지를 쭉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까 피터 나이가드의 아들입니다. 카이 나이가드라고 이미 이 억만장자의 아들인데 이미 수명 연장이 최대의 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Death of Death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죽지 않는 세상, 죽음 극복이라는 책을 쓰고 있는 사람이 여기 호세 우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타임즈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오늘 태어난 아이들은 몇 살까지 사느냐? 142세까지 산다. 이런 이야기가 이미 나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레이 커즈와일이 로봇 속에 들어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빔이라고 이게 빔 시스템 굉장히 싸면서요. 나의 얼굴을 전 세계에 동시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로봇으로. 그렇게 해서 나타났고 또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독일의 야후를 만든 사람이에요. 굉장히 억만장자인데 이 사람이 250억을 또 아까 봤죠? 이 사람한테 줬습니다. 누구한테 줬냐면 바로 오브리드 그레이. 오브리드 그레이 250억을 줘서 수명 연장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십시오라고 한 사람이고
또 이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리즈 페릿인데 잘 보세요. 몇 살인지 잘 보세요. 이 여자가 페이션트 제로라고 합니다. 1호 페이션트라는 거죠. 1호 환자인데 무슨 1호 환자냐면 인간의 몸에는 DNA가 있고요. DNA 꽁지에 텔라메어 이런 게 붙어 있어요. 효소 덩어리. 텔라메라제, 텔라메어 이런 거 들어봤죠. 이 효소 덩어리가 아주 얇아지거나 가지고 떨어져 짧아지면서 주름이 생기고 늙어지고 우리가 질병을 얻는데 이 텔라메라제를 늘렸어요. 이 사람이 20년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얼굴 좀 보면은 진짜 20대 같죠? 그죠? 20대 제 옆에 있는데 20대 같은데 지금 40이 훨씬 넘었습니다. 거의 50이 가까이다. 좀 이렇게 죽음을 극복하는 수많은 사례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자기가 바이오비바라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지금 CEO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빌 앤드류스라고 해서 유전자 아까 텔라메어를 길게 늘려주는 이런 수술도 하고 젊어지는 이런 회춘을 하는 다양한 약을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해서 한국에도 한번 이미 왔다 갔고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버나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죠? 이 버나딘 잘 보시면 80세라는데 실제는 80세가 넘었어요. 굉장히 이 밑에 보면은 그죠? 킬힐을 신고 있습니다. 20cm 킬힐을 신고 그냥 날아다녀요. 80대 중반인 여성이 굉장하죠. 이 여자분도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뭘 치료를 하고 요즘에는 거의 이게 영생 치료라 그래요. 트리트먼트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사람이 라드 페스티벌을 오가나이즈 한 사람들이에요.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을 조직위원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AI 제약 특허를 10년 이상 단축시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존스 홉킨스대를 나왔고요. 인실리아라는 회사, 메디슨 회사입니다. 바이오 메디슨 회사의 지금 회장인데 AI로 약을 하나 개발하려면 10년 걸려요. 요즘에 뭐 소화제라든가 무슨 뭐 여러 가지 약이. 왜냐하면 처음에 약을 개발해가지고 처음에는 쥐에게 그죠. 몰모트에게 쥐에게 뭐 또는 뭐 어디에게 개에게 약을 먹여서 동물 실험을 합니다. 그 동물 실험을 완전히 없앴어요. 그 사이에 AI를 집어넣어서 여러 경우의 수를 다 집어넣어서 이제 FDA가 승인까지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약을 만들 때 10년 이상 투자를 할 필요 없이 동물 실험 싹 없애고 8년 없애고 2년, 3년 만에 제약을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냈고요. 인공지능의 또 이 사람이 대가입니다. 인공지능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AI 뷰티 쇼를 해요. 뷰티. AI가 이제 이 로봇입니다. 로봇이 심사위원이 되어서 미스 코리아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테스트는 온라인상에서 일어나고 자기 얼굴을 여성들이 자기 얼굴을 찍어가지고 셀피로 찍어가지고 보내요. 온라인상에 이메일로 보내면 그거를 로봇들이 다 앉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죠. 1차, 2차, 3차까지 지금 3차 대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AI 뷰티 콘테스트를 누군가 하면은 자기가 와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고요.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중이고 신약 개발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죠. 그래서 동물 실험을 제거했다 이런 거죠. 그리고 개발 시간이 그죠 90% 감소시키는 인실리코 메디슨 CEO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뭐 이런 얼굴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누구한테 클린턴한테 기술상도 받고 여러 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로봇이 인간의 얼굴을 보고 주름을 보고 뭐 얼굴의 그 그죠? 스킨의 건강 상태를 보고 그냥 테스트만 해서 당신은 뭐 미스 코리아 뭐 진선미 중요한 게 아니고 1, 2, 3등은 물론 하겠지만은 왜 당신은 이쪽으로 주름이 많이 졌으며 왜 여기에 이렇게 기미가 났으며 뭐 왜 여기에 났는지 당신은 암 4기다 3기다 이걸 알려줘요. 결국은 이게 메디슨입니다. 의료 바이오 쪽에 의료
그러니까 얼굴을 들여다보면 AI 로봇 20-30명이 들여다보면 각자의 로봇이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앓고 있는 질병을 알아낸다 이거예요. 질병. 그러니까 건강한 뷰티를 찾아내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재미있는 게 수술한 얼굴은 마이너스 점수가 있다. 마이너스로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저지가 그죠 심사위원이 바로 이제 AI 로봇이 되는 이런 시대에 그리고 AI 로봇이 보아서 얼굴에 텍스트를 다 잘 보고 건강 상태를 예측해 준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뷰티 컨센서스를 20명 정도의 인공지능이 붙어가지고 화장 안 한 얼굴 사진 찍어서 메신저로 보내면 AI가 주름, 여드름, 피부, 자연 미인을 찾아내고요. 또 만약에 한국이라 그러면 한국의 전통적인 미를 찾아내요. 아주 미국 사람처럼 외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미인이 아니고 자연미를 찾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AI가 용도가 다양하다 이런 이야기죠. 용도가 다양해서 AI가 뷰티를 찾을 때는 정말 건강한 피부에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얼굴을 가진 여성을 뷰티라고 미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겁니다. 그죠? 알렉스 사브란코프라는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회사를 서너 개를 지금 가지고 있고 가장 큰 회사 인실리코 메디슨은 존스 홉킨스 대학 안에 있어요. 이 사람이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도 가르치기도 하고 여기 보이는 이 사람이 바로 오브리 드 그레이입니다. 한국에 2번 왔다 갔고요. 오브리 드 그레이 박사는 캠브리지 대학교 박사학위를 받고 이 수명 연장에 대해서 연구를 한 지 지금 4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아까 마이클 그리브라는 이 사람이 바로 오브리 드 그레이에게 7월 달에 그죠? 250억을 투자를 해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죠? 서로 윈윈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것이 바로 라드 페스티벌이었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또 수전 소멀스가 왔어요. 수전 소멀스는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입니다. 아주 유명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의 뭐 김지미 같은 이런 역할 그죠? 이런 엄앵란 같은 옛날입니다. 이 여자도 지금 거의 70세 중반이 됐는데 70세 중반이 됐는데 보시면 아주 미니스커트를 입고요. 아주 날씬한 다리를 가지고 지금 강연하고 있어요. 8월 5일에 그죠? 저하고 사진 찍은 거 있고 보시면 수잔 솜은 옛날에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이 여자가 미녀 삼총사의 주인공이었고 우리나라에서도 텔레비전에서 600만 불의 사나이 할 때 그때 나왔던 여자입니다. 이렇게 그죠? 지금 70대 중반이 이렇게 날씬하게 하고 돌아다니고 아무튼 이때 나왔습니다. 이 젊은 이 여자분이 수전 소멀스고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스리즈 컴퍼니라고 굉장히 유명했던 옛날의 프로그램의 수전 소멀스. 이 사람은 왜 라드 페스티벌에 왔느냐? 이 사람이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키모세라피를 하라고 그랬어요. 전부 이 유방을 항암 뭐 수술 치료를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호르몬 치료 등등을 통해 가지고 완쾌를 시켰습니다. 그 책을 팔아서 몇억, 3억 부? 뭐 아무튼 제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책이 많이 팔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 수명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메디슨도 발전해야 되고 인간의 그 경우의 수를 다 돌려서 보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아주 큰 바탕, 기초 과학으로 바탕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인간의 장기를 또 프린트를 해가지고 장기를 교체하는 이런 역할들도 하기 때문에 3D 신체 프린팅 하는 이런 기술들이 이제 뭐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해서 심장을 우리가 발전시키는 심장도 있고요. 바이오 하트입니다. 바이오. 그다음 이게 주로 쥐의 심장이에요. 쥐의 심장. 쥐의 심장은 조그마니까 그죠?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쥐가 오퍼레이션까지 하고 귀를 가장 많이 사람들이 귀가 떨어져 나갔거나 사고로 없어졌을 때 귀를 프린트해서 또는 코를 프린트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는 모습들입니다. 코 프린트한 거, 그죠? 요거는 코 프린트해서 지금 갖다 붙이는 거고 귀는 지금 보시면 이게 프린트한 귀입니다, 그죠?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before, after 이런 사진들, 손가락도 완전히 이거 지금 요 손톱은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딱 프린트한 거기 때문에 영원히 자라지 않죠. 이렇게 신체 프린트기가 많이 나왔고요. 지혜 심장 이런 것들도 만들기에 성공했고 가장 힘든 것이 그 보시면 핏줄, 실핏줄을 포함해서 그죠 혈관이라고 합니다. 혈관까지 프린트를 했습니다. 호주의 University of Sydney에서 혈관까지 우리가 이미 만들어서 수술해서 혈관을 그죠 붙여넣은 이런 성공한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2014년 8월달에 성공을 했죠. 이제 성공하지 않는 기술이 없어요. 대부분 우리가 만들어서 끼워 넣거나 아니면은 뭘 어디까지 이용 활용을 하거나 굉장히 많이 발전이 왔다라는 겁니다.